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김해시는 도시 브랜드 발굴, 기후 위기 시대 대응,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이어가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행정과 정치권의 공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그 다양한 성과와 진행 상황들을 알아보면서 앞으로 변화할 김해시에 대해서 그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김해시를 지역구로 한 김정호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김해 굵직한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예, 당연히 바쁠 때고요. 코로나 풀리고 난 다음에 행사들이 이제 다 되살아나서 행사장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되게 바쁜 일과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또 내년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4년간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의정보고하기 위해서 지난해 그 발자취를 한번 살펴봤더니 네. 김해에서 김포까지 서울까지 비행 횟수가 113번, 거리로는 네. 48,500km,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네. 4분의 1을 더 다녔는데 네. 국회 구내식당에서 네. 식사 해결하고 의원회관에서 락구 침대에서 잠자리 불편하지만 열심히 의정활동이나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활동을 했고요. 그런 결과 우리 이제 시민들, 특히 부울경 전체로 보면 네. 김해 신공항 문제점 짚고 가덕 신공항으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앞장섰던 그런 보람 또 자부심 그게 소회로 남습니다. 앞으로 그걸 이제 가덕 신공항을 기반으로 해서 네. 동부가 물류 플랫폼 특히 육해공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하는 네. 미래 먹거리로 물류 산업이나 첨단 산업들 유치하는 그런 큼직큼직한 일들 더 챙기겠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작은 현안들도 꼼꼼하게 열심히 더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긴축하고 지금 세수가 줄어들어서 네. 사업비가 아마 축소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또 나중에 국회 심의할 때까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단계별로 우리 김해시에 필요한 재원은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꼭 확보해야 할 사업들 어떤 게 있나요? 신규 사업. 그 중에서 우리 이제 김해가 네. 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해야 될 게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김해에 유치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제가 지난해부터 네. 작업을 해서 국토부가 용역비 10억 원을 제가 확보해 드리고 네. 그게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네. 지금 용역비가 10억인데 앞으로는 엄청난 재원이 많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네. 첫 물꼬를 트는 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김해에 입지하는 게 좋다. 이거를 이제 연구 용역 결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작업 주로 집중하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절차를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기본 계획 이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홍태용 시장도 이 가덕 신공항의 물류 배후 도시로 김해가 최적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의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김해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게 큰 물류 뭐 배후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네. 넓은 그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부산 진해 신항만 가덕 신공항 이쪽으로는 네. 이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뭐 매립을 하지 않으면 네.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 칠산 서부동하고 네. 연접한 부산의 가락동 이쪽에 약 780만 평이 지금 현재 농사 짓고 있죠. 네. 그런 그린벨트가 대략 1,000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물류 단지를 하려면 제일 네. 중요한 거는 그 화물 터미널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네. 물류 창고, 글로벌 물류 센터 이제 그런 게 몰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넓은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네. 부지를 유일하게 우리 김해 쪽에서 적어도 반 이상 네. 제공할 수 있다. 그거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당연히 물류는 교통망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하죠. 김해만큼 철도, 고속도로, 또 지금 뭐 부산 진해 신항만, 특히 가덕 신공항 이게 육해공 트라이포트가 네. 딱 여기 몰려 있습니다. 너무 잘 돼 있다. 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입지를 한다면 김해가 최적지다. 이렇게 장점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계획이 성공만 된다면 김해시의 대외적인 교통망에 굉장히 희망적인 결과가 눈에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김해 시민의 편의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트램이죠. 네. 네, 트램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트램은 우리 김해 시내에 네. 동서간에 분절이 있는데 그거를 연결해서 시민들의 그 동서간의 이동을 네. 특히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트램이 이제 필요하고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현재 이제 국토부에 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네. 이제 확정되었고 고시가 되었어요. 이걸 기초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랄까 개념 구상 정도고 이 계획에 이제 국토부 계획에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김해시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네. 타당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어떻게 노선을 깔고 역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은 건지 네. 이제 이런 걸 이제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네. 내외에서는 수로왕릉역에서 내외동을 쭉 거쳐서 네. 내외동 사거리에서 주촌 선천지구에서 빙 둘러서 장유역으로 경전선 장유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9.3km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장유역을 기점으로 해서 장유 1, 2, 3동을 삑 한 바퀴 도는 게 지금 15km 정도 됩니다. 장유 순환선. 네. 이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통합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지금 노선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해 교통 인프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부산 김해 경전철 사례죠. 네. 기대에 비해서 아픈 손가락이 됐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미리 어떤 걸 좀 계획을 해야 될까요? 우선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전철은 키로당 한 600억 정도 듭니다. 지하철은 1200억. 네. 우리 트램은 150억에서 뭐 200억이 안 들거든요. 훨씬 적네요. 예, 건설비가 경전철에 비해서 네.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경전철은 억지로 그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수요가 많이 좀 과장되게 수요가 반영이 되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교각형이라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네. 그 이용률이 사실 낮습니다. 그런데 트램의 경우는 바로 도로에 그 레일을 깔아가지고 아주 저상으로 그래서 휠체어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노약자나 어린이나
뭐 바로 탑승하기 편리하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택 수요가 있는 곳을 뺑뺑뺑 돌기 때문에 훨씬 더 교통 수요가 많다. 저희가 사타를 해보니까 네. 1, 2호선 합쳐서 한 3만 명 정도 돼요, 일일. 어. 근데 그거는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서는 거고 통합을 해서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고 그 교통연구원의 그 용역을 해보니까 운영 적자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우선 뭐 비용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네. 오히려 흑자가 되지 않겠나. 네. 대중 우리 시민들을 발휘되어서 편리해서 좋고 시는 고질적인 대중교통난 해결하고 반면에 흑자가 난다면 뭐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사 기간도 궁금해지는데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원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 정도로 운영이 될까요? 뭐 30년 안에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2030년이요? 예. 그 지금은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데 네. 뭐 4,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 네. 앞으로 사타 결과 네. 예타해야 되고 예타 결과 기본 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업체 선정해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걸릴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정작 공사 기간은 도로에서 30cm 정도 파서 네. 거기에다 네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이제 마감하면 타설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특별히 수소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무슨 전기선 같은 게 가선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공사 자체가 굉장히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로는 트램이 안 다닐 때는 승용차나 버스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늦어도 30년까지는 개통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김해시 교통 편의에서 비음산 터널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빼놓을 수 없죠. 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진행 상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진례 가면 내 어르신들이 언제 네. 되노? 20년 벌써 지났다. 뭐 네. 이렇게 좀 타박하고 그러시는데 재작년에 비로소 이거 국책 사업으로 하자. 굳이 민자 사업으로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같으면 그 국가가 고속도로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조금 늦게 국토부 도로국장하고 좀 협의가 되면서 네. 진례에서 밀양까지 고속도로는 이미 국가 도로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야기된 거는 비음산 진례에서 창원까지 이 비음산 터널을 뚫어서 네. 이 고속도로 지선을 연결하는 이게 이제 사전에 준비가 덜 돼 가지고요. 반영이 안 됐어. 그런데 이야기된 거는 경남도하고 의논해서 도지사님도 만났는데 네. 지금 남해 3지선 그 고속도로 3지선 용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철도시설공단에. 네. 그러면 그게 되면 비음산 터널 구간을 우선 그 고속도로 구축 계획에 기본 계획에 내년쯤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비음산 터널 뚫는 거는 이제 국가 재정으로 고속도로 연장선상에서 창원에서 남밀항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것도 머지않은 시간에 지금까지는 방향을 잘못 잡고 그걸 좀 합의가 안 돼서 돌파를 못 했는데 이제는 뭐 창원시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국토부가 국가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다 좋게 되는 거죠. 우리 네. 재정 부담 없이. 일단 물꼬를 텄다는 데 큰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김해시의 성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 총선에 거는 기대 솔직하게 좀 크신가요? 진인사 100,000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 네. 존중하고
저는 뭐 믿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10년간 봉하마을에서 친환경 농사 노무현 대통령 유업을 이었는데요. 네. 그때 배운 게 땅은 정직하다. 저는 정치도 그렇게 농사 짓는 농부의 그런 마음으로. 정직한 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런 진정성은 우리 시민들이 그 모르는 것 같아도 만나면 뭘 하시기도 하지만 네. 그 결국은 알아주시고 그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의 결과를 가를 의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네. 보면 부정평가가 60% 내외로 점점 비토층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매우 좀 독선적이다. 좀 일방적으로 좀 이게 불통의 그런 정치에 대해서 되게 국민들이 좀 따갑게 질책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네. 내년 총선의 주요 의제는 지금 2년째 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뭐 부정평가가 높은 분들은 정권 심판, 견제가 필요하다, 일방 독주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실 거고,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보는 분들은 정권 안정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판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의 성격이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 이렇게 저는 의제가 좀 더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네. 뭐 어떤 분들은 야당 심판으로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뭐 숫자만 많지 어차피 총선 이후로 이제 또 결과가 갈라질 건데, 총선만 놓고 보면 그런 정권 중간 평가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만에 완전히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놨거든요. 검찰 특수부 출신들 그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다 장악했어요. 뭐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잘하는 거 수사잖아요. 압수수색, 뭐 수사권, 기소권을 막, 심지어는 구속영장도 막 근거없이 막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야당과 정적을 제거하는 단합, 노동운동도 이제는 완전히 적대시해가지고 노동 진영을 다 뭐 탄압하고, 심지어는 언론도 말 안 듣는 그런 기관들은 뭐 그렇게 언론 탄압도 자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더 이상 어떻게 참아내기 어렵다, 국민들이. 그래서 부정평가가 더 뭐 점증하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말 안 듣는 뭐 그 정권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 견제를 하는 게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민생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앞장 세워서는 사실은 법을 어겨서 시행령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화를 많이 내고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점에서 의제는 정권 심판이냐 견제냐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